안녕하세요, 류토리입니다. 류하. 진짜 오래간만에 후기를 남겨봅니다. 얼마 전에 이사한 저희 첫 보금자리인데요.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니까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고 좀 떨리기도 해요. 사회초년생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서울에 있는 집 구하는 게 정말 힘든데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100%를 받은 후기를 남길까 합니다. 눈물부터 일단 닦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2달 넘게 엄청 고생을 했었고, 중기청 대출이 뭐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준비 기간까지. 우선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에 합당한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재직 중이어야지 가능하고요.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이상은 또 안 되고요. 부부일 경우 외벌이면 또 똑같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같이 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죠. 이거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에 처음 뛰어든 초년생 분들한테 좀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살 이하여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 피해자이신 분들은 그에 맞게 또 책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렇게 5곳 이 대출을 취급합니다. 대출 금리는 1.2%입니다. 정말 낮아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대출 금리 다음으로 제일 낮은 게 버팀목이 2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1.2%입니다.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죠. 1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저 그냥 매달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자만 내면. 너무 괜찮죠? 대출 한도는 1억 원까지 되는데 집은 2억 원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고요. 2년을 받고 난 다음에 총 4회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4회 연장을 하면 총 10년이 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1.2%는 아니에요. 처음에 대출 받았던 2년과 연장 1회, 그러니까 총 4년 정도를 1.2%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엄청 좋지 않나요? 이자만 내고 그럼 더 괜찮은 금리가 좀 높은 걸로 이용해서 돈을 벌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내가 1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연장 기준이기 때문에 총 2년을 1.2%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계약하면 진짜 손해를 많이 봐요. 총 4번 연장을 하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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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니까 5년이겠죠. 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연장할 때 2년으로 연장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너무 해맑게 1년을 계약할 뻔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 5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억을 쉽게 빌려주는 은행 없습니다. 1억이 과연 적지 않거든요.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소득과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은 웬만하면 수탁은행으로 가서 자세하게 나의 신용상태, 매물의 컨디션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100%와 80%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담보를 잡고 있는 회사가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곳이 달라요. 100%를 진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를 이렇게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많이 봐요. 나의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집의 상태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가 있어요. 얘는 매물보다 나에 대한 컨디션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신용도, 대출, 기대출건이 좀 얼마나 있는지, 등급, 여러 가지 부채 상황, 신용정보 이런 걸 다 보겠죠. 집이 융자가 있고 좀 많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대출이 나오긴 해요. 그 대신 이제 그 리스크를 제가 온전히 안고 가야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볼 때도 그랬고, 제가 따로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가능한 매물인지를 계속 찾아봤어요. 가입을 하려고 이제 집을 보면 뭐 근저당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이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한 거죠. 시세가 90% 이하여야 된대요. 1억 2,500만 원짜리 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 집에 대한 시세가 1억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는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높게 부르면 높게 내야 되잖아요.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낮은 곳들이 많아요. 그게 페이크죠. 얘가 1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낮았던 그 집들이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뭐 80%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80%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기존에 받은 그 대출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2년 뒤에가 문제라는 거죠. 이미 한껏 올라갔어요, 돈이. 근데 나중에 제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 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세가 훅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었던 건데 따로, 그것도 웃긴 게 원래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버리니까 가입조차 안 되는 위험한 매물로 책정이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한 면만 봤을 땐 이 집이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계약을 하려고 딱 보면 나중에 나갈 때가 걱정이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총 9곳 정도 되는 오피스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보긴 했어요. 하남 미사 하나 빼고는 다 서울권이었고, 집을 알아볼 때 저녁에 보러 가는 것보다 낮에 보러 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아주 낭패를 볼 뻔해서 제가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조건이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머지를 싹 다 알아봤는데도 내가 안 되면 신청조차도 안 돼요. 두 번째가 필요 서류를 먼저 다 챙겨놔야 됩니다. 웬만하면 서류는 다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마다 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권리 분석을 받을 매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는 웹상으로 다 체크를 해보고, 웹상으로 체크할 만한 곳이 어디냐, 네이버 부동산, 직방, 그리고 피터팬, 이렇게 세 군데를 돌려가면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 지역을 파고들고 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야지 허위로 올리는 매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꼭 목표로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계속 보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서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동작구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진짜 모르세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르시지는 않아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더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좀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많이 했었고, 매물을 보러 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인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직방에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해당 매물 중기청 100% 가능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했을 때 맞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저 지금 가심사를 계속 받고 있는 은행이 있어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은행 가서 이제 가심사 받아보고 적격 판정 나오는 대로 저 바로 계약하러 갈게요. 솔직히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중기청 100%가 되는 집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되는 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주소를 받아 놓을 수 있으면 받아서 바로 은행을 가는 게 좋아요. 얼른 오셔서 제 집도 보시고 뭐도 하시고 막 계속 땡기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다 압니다. 이 집은 빨리 나가니까 계약금 내셔야 돼요. 가계약금이라도 내세요 하는데 저랑 인연이 있는 집이면 안 나갑니다. 네, 그냥 운에 좀 맡기시는 게 좋고, 굳이 어설프게 권리 분석도 안 받았는데 돈부터 빨리 붙여버리고 나중에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좀 집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집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 너무 막 가고 싶다 그러면 좀 저녁이라도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LH는 한 적은 없는데 알아보기는 했지만 안 했어요. 좀 생각보다 매물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 집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물의 컨디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나갈 때도 힘들거든요. 그런 매물을. 2년이 지나도 그 중기청이 된다면 뭐 안 들어갈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 집을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나갈 수도 있는 집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방팔방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이었습니다. 제가 남양주에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거의 토박이라서 남양주에서 행복주택을 한다면 저는 1순위, 완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근데 입주가 너무 늦어요. 내년이더라고요, 내년. 제가 알아본 건 2019년도 10월부터니까 저한테는 너무 머나먼 이야기인 거죠. 행복주택은 좀 포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신혼부부로 뭘 한다 그러면 저는 행복주택은 무조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LH 청년임대라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봤어요. 뭐 반전세고 뭐고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LH 청년임대 그걸 한번 알아볼까 하고 했었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월 30씩 나가더라고요, 거의. LH인데 중기청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집 컨디션이 좀 낮아야 뭐 대출이 좀 수월해집니다. 근데 저는 집 컨디션이 중요했거든요. 가볍게 패스를 했고요. 중기청 자체가 워낙 제약이 많은 대출이에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산다면 LH 청년 임대주택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괜찮은 집도 있겠죠. 근데 거의 뽑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엄청 컸고요. 이 대출은 질권이 설정되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집주인분이 은행으로 돈을 바로 보낸다고 해서 이게 질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서 채권 양도 통지서만 집주인분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것만 받아주시면 끝나요. 보증을 시행하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수탁은행의 계좌를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 차가. 더 쉽게 생각하면 무통장 입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세의 매물로 만약에 컨디션을 보신다 그러면 LH 청년 임대주택 기준으로 한번 봐주셔도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집을 보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이 은행을 갔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동산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네이버에 많은 좋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피부 후기처럼 항상 안내해드렸죠.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면 진짜 파란만장한 후기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